안녕하세요. 지원지한쌤입니다. 오늘은 통합사 1 4단원 문화와 다양성 파트에서 두 번째 단원인 문화변동과 전통문화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난주 이제 첫 강의 올라갔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시험 보통 이제 4월 말에 5월 초에 중간고사 끝났을 텐데도 미리미리 준비한 학생들이 많은 거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번 주도 우리 같이 또 열심히 수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워볼 파트는 문화변동과 전통문화 파트입니다. 여기는 어떤 걸 주로 배우냐면 문화라 하면은 대부분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서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요인, 어떤 원인 때문에 변화하고 변화해서 어떤 양상, 결과를 보이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예시를 주고서 문화가 변동하는 예시를 주고서 그 안에 문화 요인이랑 문화 양상을 파악해내면 돼요. 우리가 이 사례에서는 어떤 문화 요인 때문에 문화가 이렇게 변해갔고 어떤 문화 변동 양상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났구나, 우리가 찾아내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나요? 아직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쫙 하고 뭐를 또 도와드릴 거냐면, 제가 그동안 1학년 친구들 기출 문제, 교육청 기출 문제랑 평가원 예시문항에서 나온 문화 변동의 사례들만 이렇게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례들의 어떤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이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건데, 여기는 같이 제가 또 진행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연습해보고 문항까지 풀어보면 이 단원에서는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본격적으로 찾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아볼 거예요. 문화가 변동하려면 문화 변동 요인이 있어야 하고요. 문화 변동의 요인은 이 문화가 변동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이 원인에 따라서 문화가 변동하잖아요. 그걸 문화 변동 양상, 즉 결과라고 해요. 교과서에는 원인은 요인, 결과는 양상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평가원 예시문항에서도 문화 변동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 문화 변동 양상에는 어떤 게 있는지 딱 콕 집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요인에는 뭐가 있고 양상에 뭐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얼굴을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 변동의 요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내재적 요인, 두 번째가 외재적 요인이에요. 내재적 요인은 한 사회 내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 요소를 찾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화가 바뀌게 되는 경우고요. 반대로 외재적 요인은 한 사회 외부에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들어와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화 변동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문화 변동 끝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드는 예시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시 먹어봤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어떻게 만드냐면 하얀 물에, 그냥 우리가 먹는 맹물에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커피 원액을 들이부어요. 이해하죠? 이 들이붓는 게 문화 변동의 요인에 해당되고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이 에스프레소가 다 퍼져서 아메리카노가 만들어지면 문화 변동의 양상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 변동의 요인은 문화가 변동하는 원인이자 시작점, 그리고 문화 변동의 양상은 문화가 딱 변한 결과를 의미해요. 그래서 다시 자세히 또 따져보면 문화 변동의 요인은 안에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내재적 요인, 한 사회 외부에서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외재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해 가죠?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발명과 발견이 있고요. 외재적 요인에는 문화 전파가 있어요. 외부에서 문화가 들어오는 걸 문화 전파라 그래. 이해하죠? 네, 이 문화 전파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발명이랑 발견이 뭔지, 직접, 간접, 자극 전파가 뭔지는 일단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이 전체적인 틀만 잡아두세요. 알겠죠? 근데 다만 이 외부 문화를 받아들일 때는 내가 의도로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렇잖아? 외부 걸 받기 싫었는데 억지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외부 문화가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였는지 강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였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외부 문화를 받아가지고 문화가 바뀌면 이걸 외재적 변동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문화 용합, 문화 동화, 문화 병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내재적 요인 때문에 문화가 바뀐 결과는 그냥 내재적 변동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검정색으로 바꿔야겠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래서 이 문화 변동의 요인이랑 양상, 이 전체적인 틀까지 한번 잡아두고 이제 각각 세부적 요인을 배우기 시작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응?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럼 문화 변동, 방금 위에서 배운 걸 다시 한번 전체적인 틀을 이 페이지에서 잡을 거예요. 여기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 내재적 변동, 내재적 변동은 따로 시험에 없고요. 그다음 외재적 변동,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 변동, 한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거나 또는 외부 문화 영향을 받아서 문화가 변화하는 현상을 문화 변동이라고 합니다. 아까 위에서 봤죠? 내재적 요인에는 발명이랑 발견이 있고요. 외재적 요인에는 문화 전파, 그 중에 문화 전파는 직접, 간접, 자극 전파로 구분된다.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늘 듣는 얘기가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라는 피드백이 정말 많아요. 이쁘게 쓰려고 노력 중이나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거 앞에 그대로 있어요, 정답이. 그래서 너무 못 알아보겠으면 그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앞에 부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글씨 못 써가지고. 다음 이제 문화가 변화한 결과 문화 변동부터 보겠습니다. 내재적 요인 때문에 문화가 변동하는 걸, 바뀌는 걸 내재적 변동. 얘는 당연히 내재적 요인 때문에, 발견 때문에 문화가 바뀌고요. 한 사회 내에서 문화가 변동하는 현상이에요. 반대로 외재적 변동은 외재적 요인 때문에 문화가 바뀌는데, 이 경우는 외부에서 문화가 전파돼서 문화가 바뀌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발성 여부, 스스로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억지로 받아들였는지를 따지죠. 그래서 자발적 문화 접변, 강제적 문화 접변. 이 외재적 변동을 문화 접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는지를 따지고요. 그 결과 문화 융합, 문화 동화, 병존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체 틀 보고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문화 변동의 요인부터 볼 거예요. 문화 변동의 요인은 크게
아까 얘기했듯이 내재적 요인이랑 외재적 요인으로 나뉘죠. 내재적 요인은 크게 발명이랑 발견이 나와요. 발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발명했다라고 하죠. 전구 이런 거 등등등. 전구, 오메 글씨. 그다음 반대로 발견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걸 찾는 걸 발견이라고 해요.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불, 전기. 이해가죠? 그 전기 가끔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고 물어봐요. 아니요, 자연적으로 존재했어요. 정전기 있잖아, 정전기. 자연에서 존재하는 전기. 아니면 천둥번개 할 때 그것도 전기죠. 어쨌든 다 자연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아낸 걸 발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외재적 요인. 외재적 요인은 다른 말로 문화가 전파해. 즉 문화 전파의 뜻은 한 사회가 다른 사회랑 접촉하면서 외부 문화가 들어오는 걸 문화 전파라 그래요. 문화 전파는 문화가 전파되는 시작점이야. 그래서 문화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중점으로 살펴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딱 에스프레소를 부었을 때 그 퍼져나가는 시점부터의 과정을 살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 세 가지 종류. 이거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직접 전파. 다른 사람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접촉을 통해서 문화가 들어오는 경우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꼭 사람과의 대면적인 접촉이 필요해. 아시겠죠? 그걸 뭐라고? 직접 전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예시는 전쟁, 식민지, 교역, 선교활동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예시는 외워두면 편해요. 아시겠죠? 근데 얘 봐봐, 이 사람이 다 직접 만나는 거잖아.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외워두면 되고, 반대로 간접 전파는 매개체가 중간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중간에 매개체라는 걸 통해서 문화를 대신 전파받는 거를 간접 전파라고 해요. 매개체는 영화, 서적, 요즘에는 SNS나 인터넷도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 자극 전파는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자극 전파라 그래요. 근데 이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지는 건 발명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발명,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자극 전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극 전파 예시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두란 우리 신라시대 때 그 신라인들이 한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우리만의 문자를 만든 걸 이두라고 하고요. 체르키 문자는 체르키족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 걔네가 영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체르키 문자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꼭 시험에는 자극 전파를 내려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이 꼭 등장해야 돼. 이해가죠? 그래서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화가 현상이 만들어졌다라는 문장을 보면 이건 자극 전파다라고 찾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개 꼭 구분해 주시고요. 다음 이제 문화 접변을 볼 건데, 문화 접변이 다른 말로 외재적 변동이에요. 즉 외재적 요인 때문에 외재적 요인으로 문화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변화한 결과. 그래서 문화 접변, 즉 외재적 변동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문화가 변동하는 현상인데, 그 변동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문화 접변, 외재적 변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외재적 변동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사회에 외부 문화가 전파돼서 문화가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전에 이제 외부 문화가 들어와서 바뀐 결과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외부 문화가 들어올 때 과연 자발적으로 들어왔는지,
강제적으로 들어왔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발적으로는 우리가 외부 문화를 스스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스스로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경우요. 뭐 교역이나 이주, 해외 이주를 통해서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반대로 강제적 문화 접변은 한 사회의 외부 세력이 강압적으로 너네 이거 해! 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네 문화를 이식하는 경우를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식민지 지배야. 이해하죠? 이렇게 어쨌든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외부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문화와 만나가지고 문화 접변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병존 동합 융합이라고 해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어서 병존 접변, 접변이래. 병존 동화 융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존이네요. 문화 병존. 기존 문화랑 외부 문화가 접촉했지만 서로 섞이지 않고 그냥 각각 그대로, 즉 독립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현상을 문화 병존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 많이 봤을 거예요. A 문화랑 B 문화. A 문화는 기존 문화고 B 문화가 외부 문화인데, 둘이 만나도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게 문화 병존. 특히 근데 이때 한 사회 내에서예요. 아시겠죠? 장점, 기존 사회 문화 정체성을 보존할 수 있죠.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한 사회에 외부 문화가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존 문화의 역동성도 제공하겠죠. 문화가 다양해지면. 그래서 뭐 한국 내에서 차이나타운 같은 중국 문화가 공존하고,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중국 문화가 있는 것도 문화 병존의 사례겠죠. 그리고 뭐 다른 외국 동남아시아권은 여러 종교가 그냥 각각 공존하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다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심지어 몇몇 지금 이슬람교 사원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여러 종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도 문화 병존의 사례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화 동화. 기존 문화에 외부 문화가 전파되었을 때 기존 문화가 외부 문화에 흡수되거나 대체돼서 소멸되는 현상. 기존 문화랑 외부 문화, 즉 한 사회, 대한민국으로 예시 들면 대한민국이 기존 문화잖아. 대한민국에 외부 문화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문화 요소는 사라지고 외부 문화만 남아있는 경우를 문화 동화라 그래요. 아시겠죠? 꼭 여기선 기존 문화가 사라져야 돼.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기존 문화가 사라지면 기존 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이 당연히 상실되겠죠. 그리고 한 사회 내에서 문화 두 개 중에 하나가 사라진 거면 문화의 다양성도 사라집니다. 주로 이제 문화 동화는 식민지의 경우가 많아요. 외부에서 강대국들이 식민 지배를 할 때 자기가,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존 문화고 일본이 외부 문화죠.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하면서 한국인의 언어나 역사 이런 걸 많이 지우려 했거든요. 그런 것도 문화 동화의 사례에 해당되죠. 이해하죠? 마지막 문화 융합입니다. 기존 문화랑 외부 문화가 만났을 때 각각의 특성을 담은 새로운 제3의 문화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 A 기존 문화랑 B 외부 문화가 만났을 때 C라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지만 얘는 A와 B의 특성을 각각 일부 담고 있다. 그래서 기존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죠. 이거 예시를 먼저 설명해줘야겠다. 그게 더 편하겠다. 가장 많이 내가 드는 예시는 뭐냐면 불고기 피자예요. 불고기는 우리의 전통 음식 문화 중에 하나였잖아. 그리고 피자는 서양의 음식 문화였죠. 그 두 개가 만나서 불고기 피자라는 새로운
제3의 문화가 탄생했잖아. 근데 불고기 피자는 피자의 특성도 있고 불고기의 특성도 있죠. 그러면 불고기라는 문화적 정체성은 상실하지 않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러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고요. 이때 우리 사회를 보면 불고기도 그대로 따로 있고 그냥 오리지널 피자도 따로 있고 여기에 불고기 피자라는 제3의 문화가 탄생한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문화가 어쨌든 하나 더 늘어난 거지. 그럼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문화적분의 양상, 문화적분의 결과, 문화병존, 동화, 융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각각 헷갈리지 않게 잘 파악해 둬야 되고요. 혹시나 문화 융합이랑 자극전파랑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극전파는 외부 문화에서 그냥 아이디어만 얻어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걸 자극전파라 하고요. 문화융합은 우리 문화랑 외부 문화가 이렇게 직접 만나서 새로운 새 3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걸 문화융합이라 그래. 이해가죠?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가 분명 시험 문제에 나와요. 여기는 자극전파는 꼭 아이디어랑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이해가죠? 다음 전통문화.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특징만 알면 돼요. 전통문화는 한 사회 내에서 과거에서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문화를 전통문화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 온돌, 뭐 또 뭐가 있을까? 전통 음식 이런 것도 있겠죠. 사회 유지랑 사회 통합에 많은 기여를 하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추석이랑 설 이런 명절, 전통 명절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마다 가족들도 보고 좀 사회 통합, 우리 모두 다 같이 같은 명절을 믿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좀 끈끈해지는 경향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때마다 가족들끼리 만나면 가족 간, 세대 간 공감대도 형성이 되겠죠. 그다음에 문화 정체성도 유지할 수 있고요. 우리 문화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전통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의 문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 그래서 세계 문화의 다양성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통 문화를 개선과 발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표현은 전통 문화를 현대적 의미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창조해야 된다. 즉 전통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 시대에 발맞춰서 갈 수 없다. 그래서 전통 문화라도 좀 현대에 맞게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요즘 보이는 게 국악이랑 막 힙합이랑 이렇게 섞어서 공연하는 거 많이 보이죠. 그러면 국악이라는 전통 문화를 현대 힙합이랑 재해석해서 재창조한 결과겠죠. 그래서 요 문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갈 거예요. 다음 그러면 이제 문화 변동 사례 연습 해보겠습니다. 여기 23번부터 34번까지 하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정답 뒤에도 있으니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대부분 내가 성적별 성향을 드디어 파악했어. 나는 많이 넣어주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이 넣어줘서 선생님 너무 공부할 것도 많고 내용도 자세하고 좀 자세하게 이해돼서 좋아요, 그리고 복습할 것도 많아서 좋아요 하는 애들은 대부분 상위권. 반대로 하위권 친구들은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해야 돼요,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대부분 하위권. 그 아이들은 여러분 그 시험에 나올 걸 거르게 되면 시험에서 걸러져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다 학습해 두세요. 그러니까 나는 성격상 불안해요. 이게 교과서에는 있는 내용이고 하고 하나 이게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물론 중요도는 당연히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혹여나 선생님이 이거 그냥 선생님이던 수능 출제위원이던 이거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그래도 애들이 이거 한번 등급도 갈라볼 겸 애들 또 허를 한번 찔러볼 겸
끄트머리 교과서 구석탱이 있는 거 끄집어내서 출제하면 여러분들 난 그거 틀릴 텐데 분명. 나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넣으려고 하거든요. 혹여나 완벽하게 대비해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많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해보겠습니다. 23번부터. 인도 불교 문화랑 헬레니즘 조항 양식이 결합돼서 새로운 양식이 만들어진 것은 문화 융합의 사례예요. 그럼 간다라 양식은 인도 불교 문화랑 헬레니즘 조항 양식이 둘 다 들어가 있겠죠. 오케이. 말레이시아에서 다양한 종교식을 행하며 각 종교가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건축적 전통을 잃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 이것은 문화 병존이겠죠. 그 다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다 찾아봐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요거는 평가원 예시문항에서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수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등장할 포인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둡시다. 유럽인들은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한국 대중 음악도 일상적으로 즐긴다. 그러면 이 문화를 스스로 받아들였어요? 억지로 받아들였어요? SNS 통해서 일상적으로 즐기는 건 자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였죠. 여러분 막 그런 친구 없겠지? 선생님 누가 옆에서 억지로 SNS 틀어서 보여준 거 아닐까요?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냥 웃자고 해본 소리야 나도. 응? 그다음 문화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SNS를 통해서 들어왔지. 그러면 간접적으로 들어온 거야?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야? 간접 전파죠. SNS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유럽인들은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 음악도 같이 즐기죠. 근데 이 둘이 섞인 건 아니고 그냥 현지 음악은 현지 음악 따로, 한국 대중음악은 한국 대중음악 따로 각각 따로 즐기는 거잖아. 문화 병존이죠. 오케이? 이렇게 찾아내면 됩니다. 26번. 만주족이 한족을 정복한 다음 한족 남성에게 변발을 강요해. 강요하면 강제적 문화 접변이죠. 그리고 식민 지배를 하면서 만주족이 한족에게 직접 대면하면서 변발을 강요한 거잖아. 직접 전파예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하면 강제적 문화 접변이랑 직접 전파랑 같이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 약간 팁 알아두면 좋아요. 다음 결국 한족 남성의 상투 문화가 변발로 대체됐죠. 대체됐다라는 표현은 문화 동화에서 쓰여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족 남성의 문화가 사라진 거죠. 한족 남성의 상투 문화가 사라진 거지. 이해하죠? 27번. 멕시코에서 토착 신앙과 에스파냐인이 들어온 카톨릭교가. 아니 근데 잠깐 여러분들 내가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직접 먼저 풀어보고 하세요. 깜빡해버렸네. 미리 풀고 해. 알겠죠? 지금 오케이. 지금부터라도 미리 풀고 알아서 센스 있게 미리 풀고 했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다음 멕시코에서 토착 신앙과 에스파냐인이 들어온 카톨릭교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성모상이 탄생했대. 일단 문화 융합이죠. 근데 누가 들여왔어? 에스파냐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들여왔죠. 이거는 직접 전파예요. 오케이? 28번. 비잔티움 제국에서 교회 건축물에 사용되었던 돔 양식을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 건축에 도입했고, 아치와 첨탑 거대한 돔을 갖춘 모스크 형태가 자리 잡았어. 봐봐. 새로운 모스크 형태가 자리 잡았는데, 물론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없죠. 근데 이 모스크 형태에 보면 돔 양식과 교회 건축물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건축물 양식과 이슬람 사원의 돔 양식을 갖춘 이 두 개의 문화 요소를 새로 갖춘
새로운 모스크 양식이 자리 잡은 거야. 이해가나요? 다시 비자팀 제국에서는 교회 건축물 양식과 이슬람의 돔 양식을 결합한 두 개의 문화 요소를 모두 갖춘 새로운 모스크 형태가 자리 잡았다고. 이게 문화 융합이에요. 아시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29번 갑국이 A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자, 식민 지배라고 하면 강제적 문화 접변이랑 직접 전파죠. 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갑국의 고유한 언어가 사라지고 갑국에서는 A국의 언어만 사용하겠다. 문화 뭐게? 동화죠, 동화. 그래서 기존 갑국의 문화의 언어가 사라졌다. 그래서 문화 동화. 봐봐. 그래서 A국 사람들이 비국 문자의 모양을 발음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들만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다. 아이디어랑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이것이 무슨 전파? 직접 전파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주고요. 비국 무역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통해서 비국 문자가 A국에 알려진 건 이건 직접 전파죠. 사람이니까. C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해. 이거는 발명이죠. 33번 스페인이 자기 식민지에 페루의 스페인어 사용을 강요했대. 그러면 역시 식민지면 강제적 문화 접변과 직접 전파가 함께하죠. 그 다음 뒤에 읽어보면 하지만 케추아어 등 페루의 원주민 언어는 명맥을 유지해서 스페인어와 함께 공용어로 사용된대. 각각 페루에서 존재하면서 사용되고 있죠. 병존이죠, 병존. 오케이. 자, 국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국악기, 양악기를 함께 편성해서 국악 오페라, 국악 뮤지컬 등을 공연하는 국악과 서양 음악을 접목한 국악과 서양 음악을 접목해서 합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새로운 음악 장르다. 문화 융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연습 꼭 해보시고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여러분들 이거 세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나는 해설할게. 자, 2-1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비국 무역 상인들의 무역 활동을 통해서 비국의 문화가 A국에 알려졌고, 이건 직접 전파죠. 근데 여러분, 내가 대부분 여기 있는 예시들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어서 풀면 쉽게 풀릴 거예요. 오케이? A국 사람들은 비국 문자 모양과 발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문자인 네모네모 문자를 만들었다. 자극 전파죠. C국은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문화를 만들었다. 발명이죠. 비국 문화와 C국 문자를 공식적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 문화 병존이죠. 정답은 이거 아니고 이거 자극 전파, 이거 발명이죠. 문화 병존. 정답은 4번. 자, 2-2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간다라 양식 불상은 불교 문화와 헬레니즘 조각 양식이 결합돼서 새로운 양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방금 했죠? 문화 융합. 반대로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양한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각 종교가 고유의 정체성과 건축적 전통을 잃지 않고 함께 존재한다. 문화 병존. 자, 기억 문화 융합의 사례이다. 맞죠?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고르는 거야? 정답 1번이네. 나머지 선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자, 언어는 문화에 해당해요. 그래서 틀렸죠. 디귿을 믿는 사람은 쿠란의 율법에 따라 생활한다. 이건 이슬람교죠. 쿠란에 따라서. 리을은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었어. 근데
이게 사람에 의해서 전파되었는지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치만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자극 전파는 절대 아니죠. 응? 미음은 자기 문화가 외래 문화로 대체된 건 요건 문화 동화에 관한 설명이죠. 정답 1번. 자, 2-3번. 이게 대망의 평가원 예시문항이에요. 그럼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자, 어렵지 않으니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A에서 C에 나타난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A. 유럽인들은 현지 음악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 확산된 대중음악도 일상적으로 즐기게 됐다. 이거 했었네요. 자발적 문화 접변이고, 여기서 문화 변동의 요인은 뭐예요? 그러면 SNS를 통해서 확산됐기 때문에 간접 전파. 그 다음 문화 변동의 양상은 문화 병존. 다음 C. B는 모르고, 만주족의 한족을 정복해서 한족 남성의 변발을 강요하고 한족 남성의 상트 문화가 변발 문화로 대체됐다. 만주족이 한족 남성에게 강요한 거죠. 그러면 강제적 문화 접변이고요. 다음 한족 남성이 직접 만주족 사람들이 직접 한족 남성에게 강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직접 강요했기 때문에 직접 전파예요. 그래서 식민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강제적 문화 접변이랑 직접 전파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직접 전파가 문화 변동의 요인이겠죠. 여기서의 문화 변동의 양상은 문화 동화죠. 이 한족 남성의 문화가 만주족 문화로 대체돼서 사라졌으니까 문화 동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A와 달리 C는 발견 없죠. 기억을 볼 건데, A는 뭐로 인해서 문화 동화가 나타났대. 근데 선생님이 답변을 해줬는데 문화 변동의 요인만 이렇게 설명했어. 그럼 기억이 문화 변동의 요인이고 문화 동화가 문화 변동의 양상이잖아. 그러면 기억으로 인해 문화 동화가 나타냈는데 이 문장에서 문화 변동의 요인을 이렇게 설명했대. 그럼 기억은 옳다는 얘기지. 여기서 기억은 뭐예요? 간접 전파죠. 정답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죠? 문화 변동의 양상은 문화 동화가 아니라 니은이래. 그러면 A에서 나타난 문화 변동의 양상은 문화 병존. 니은은 문화 융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가인은 멕시코에서 토착 신앙과 에스파냐인이 들어온 카톨릭교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성모상이 탄생했대. 멕시코에서 토착 신앙과 에스파냐인이 들어온 건 사람이 직접 새로운 외부 종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전파죠. 그리고 카톨릭교랑 토착 신앙이랑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어. 오는 문화 융합. 이 문장에서는 자발적으로 들어왔는지 강제적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B는 직접 전파 문화 융합이야. 학생, B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의 사례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둘 다? 그래서 정답은 4번. C. C에는 나가 나타나는데 나가 이 C의 이 C 문장은 에 대한 답변은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모두 이렇게 설명했대. 즉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전파라 문화 동화 강제적 문화 접변인데 자극 전파로 인한 문화 병존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배운 거에서만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용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서 연습하고 이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화 변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볼게요. 안녕.